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무료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와 역순으로 우리 남배우 남태우 씨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남태우 배우라고 불러주시면 남태우 배우. 네, 그렇습니다. 네, 남태우 배우님 이렇게. 네. 여배우는 아니지. 네, 남배우지. 남자 사람 배우. 시작부터 약간 네. 뭐 실검에 많이 떴더라고요. 저번 주에 한 3, 4일간 네. 지속적으로 네이버 다음 네. 모두 1위를 계속 했습니다. 왜요? 처음이죠. 예전에도 하긴 했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 액팅까지 포함해서 성추행 남배우 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영문인지 오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추행 남배우에서 저를 떠올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시니까. 네. 남시니까 남배우다. 또 제가 닉네임을 남배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으로 가늠한 자들, 네. 이 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추행 남배우에 보면은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제일 먼저 남태우가 뜹니다. 두 번째로 수다맨 남배우가 뜹니다. 그만큼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색까지 행한 자들, 첫 닭이 울기 전에 저를 배신한 자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두 가지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죠? 조덕재 씨라고 이분이 오늘 이제 또 밝혔습니다. 본인이 네. 억울하다고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얘기를 근데 했고요. 왜 그분이 남배우예요? 남자 배우니까. 남자 배우. 네. 네. 여우계 씨는 여배우입니다. 그렇죠. 뭐 여진구 씨도 여배우입니다. 그건 또 반대인데 그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마이 올드 프렌드라고 웹 드라마가 있는데 네이버나 이쪽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설현이 있었던 AOA 걸그룹의 유나 씨 성추행 역할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실제로. 유나요? 예, 성추행. 소녀시대? 소녀시대 유나 말고 AOA의 유나 있습니다. 유나. 그래요. 네. 그래서 성추행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또 사람들이 헷갈리게 또 우리 감독이 네. 대본과 다르게 지나치게 심하게 했다라고 증언을 해주겠다는 이런 염장을 지르는 바람에 더욱더 헷갈리게 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다르기도 한데 최근에 제가 야구 드라마 나오는 게 이제 드라마 스페셜이라고 곧 있는데 네네. 이 조 배우가 또 그전에 거기 출연도 했어요. 그래서 마구 섞이면서 네.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혹시 조덕재 씨가 그 막대 먹은 영애 씨? 네, 그렇죠. 그분이죠. 예, 그분이죠. 20년 저 차. 좋아하는데. 네. 하여튼 그 남태우 배우님 앞으로 조심하시죠. 1심에는 무죄인데 2심에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나가지고 본인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여배우 쪽하고 이쪽은 지금 재판부 결과 2심은 유죄니까 아마 공방이 계속될 거라고 대법원으로 봅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좀 그거를 바꾸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손혜원 의원님은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2부에서 이제 그 출연하시고요. 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왜 또 판도라인입니까? 오늘? 판이 이번에 세게 돌았다던데. 이번에 판이 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얼마나 잘 돌았습니까? 하여튼 마의 3.5를 3.5를 시청률 3.5%를 넘어서 넘었습니까? 3.8. 3.8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시청률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처음에 종편들이 나왔을 때 1%가 또 꿈이라고. 마이백이었죠. 그렇죠. 1%면은 대박이라고 했던 제가 벌써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것이 주진우 덕분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판도라 시청률이 이번에 3.8%인데 그 전에는 가장 높은 게 어느 정도였어요? 3.15. 제일 높은 게. 네. 와, 그러면 정말 뭔가 영향이 있긴 있었네요 이번 주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내용도 많이 좀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목돼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닷은 누구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데 성추행 남배우 이게 덮는 바람에 한 며칠 본의 아니게 조금 어렵게 했는데 판도라가 38선을 넘었다고 하니까 계속 북진하시면 크게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왜 또 이건 또 반공스러운 또 말씀? 3.8이라고 하길래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 참 주진우인이었잖아요 저번 주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참 판도라인으로. 네.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지난주에 사실 그
정규로 이제 처음 나오셨잖아요. 예. 정규직으로. 정규직. 알바에서. 네. 네. 정치 알바지만 정치 알바의 정규직. 뭐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조신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좀 안타까운. 조신이요? 예. 저 스스로도 현지 그 구장 적응차 굉장히 네. 조신하게 발언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나의 이런 충정을 이해할 것이다 했는데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네.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라. 오늘은 하던 대로 하실 남배우가 건가요? 문제야. 예, 그 모든 게 제가 문제라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수다맨 들어가도 제가 문제라고 돼 있는데 오늘 열심히 좀. 급 질문 들어갑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스 베이다라고 악인이죠. 네. 스타워즈. 이게 하던 대로입니까? 예, 이게 하던 대로예요? 그냥 막 던진 겁니다. 전혀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네. 다스가 누구 건지 모른다면 그 주진우 씨께서 모른다면 그 말이 됩니까? 참 주진우 씨? 네. 실소유주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 실소유주가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네. 제가 오늘 뭐 하나 검색하다가 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 그게 뭐 책이었더라고요. 네. 그 손이 나와요. 손. 그래서 네. 이 손은 누구 손이냐 네.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네. 바빠서 그냥 왔어요. 아하. 아니 그 정두원 의원도 판도라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정두원 의원은 사실 물론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 탄생의 아주 1등 공신 중 한 명인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어떤 입장입니까? 정두원 의원은? 저 좀 궁금해요. 정두원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각하께서는 흔적을 잘 안 남기시는 분이고 책임질 일을 잘 안 한다. 그게 책임질 그래서 잡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에요. 잘못을 했지만 증거가 없을 것이다입니까? 아니면 잘못도 안 했을 거다라는 겁니까? 궁금해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이해해야죠. 그런 말을 하는 거. 예. 근데 성격이 그렇대요. 이거 결제가 들어가면 이거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질 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래요.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또 안전 의식이 또 있었나 보네요. 전과가 또 많으신 분이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네. 오늘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리 예고부터 한번 해주시죠. 오늘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뭡니까? 다스. 알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군요. 다스. 네, 다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는 요즘 댓글에 네. 다스를 다 쓰고 있더라고. 그렇죠. 드디어 시작됐군요. 네. 이럴 때 광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자, 오늘 정청래 키워드 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있잖아요. 청래당 네. 고군 화가께서 보내주신 네. 거 이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이거 이거 써야 되지 저는 않겠습니까? 좋아요. 너무 잘 그렸죠.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팟빵이나 기타 등등 저희 정치 알바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상징하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동영 작가가 이제 잠시 떠났고 네. 또 남태호 배우님이 또 합류하셨기 때문에 그 다 바꿨어요. 근데 이게 바꿔야 돼. 이 작가 흔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네. 아예? 네. 아예 지워버리자고 그냥. 네. 그래도 그 정치 알바 누구 겁니까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또 다 쓸 계속 거죠. 추적이 나올 것 같은데. 실소유자가 이동영인가? 예. 실소유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흔적을 없앱시다. 네. 배워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제가 봤는데 청래당의 당원이신 우리 고 작가님께서 네. 제 개인 그림을 주시면서 거기 다시 넣어서 전체 그림까지 주셨는데 조금 이 화를 약간 성질을 부리는 모습이긴 하나 그 알바 옆에 그림이 딱 있어요. 네. 잘 배치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정청래 의원님은 그 배추하고 이렇게 농작물 다듬는 모습이죠. 네. 딱입니다. 딱. 그리고 인생을 남태호 돌본 느낌. 배우님은 또 배추는 네. 누구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 다 쓸 겁니다. 겁니다. 지금 제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정치인이라면 솔직해야 됩니다. 네. 배추는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MB 다스 아닙니까? 소유격. 쿠쿠다스? 네, MB 다스 네. 어퍼스트로피 S. 뭐 카카다스? 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빨리 하시죠. MB 것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 제일 잘 그린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손혜원 의원이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멋있게. 타짜의 정마담 스타일 아닙니까? 네, 아주 자연스럽고 아니 네. 너무 잘 그렸어요. 품격 있게. 저는 조금 그러니까요. 고집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너무 약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네. 아주 그 멋있는 남자로 나왔죠. 근데 더 잘생기게 그렸어. 손수 변호사는. 네, 잘생기게 나왔어요. 실물보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전 채택 그러면. 아니 근데 정 의원님보다도 그 배추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이거 쓰자고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 평소에 정 의원님께서
잘 안 적어오세요. 저는 안 적습니다. 메모도 안 하시고 뭐 준비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오시지. 그런데 오늘은 깨알 같네요. 네. 좀 적어봤어요. 네. 숫자도 많고 영어도 많고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다스. 네. 주식회사 다스. 1987년 설립되었고요. 직원 수 4,100명. 사업 분야는 시트 메커니즘 시트. 매출액 작년 기준으로 2조 1,218억. 엄청 크네요. 네. 본사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존재하고 있고요. 아산 공장, 서울 사무소, 서초구 법원로 앞에 있답니다. 기흥에 연구소가 있고요. 해외 사업장으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체코, 인도, 브라질, 터키까지 진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중국 법인이 9개입니다. 네. 야. 그래서 제가 다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회장 인사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 창립 이래 안전하고 안락한 자동차 시트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온 다스는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과 도약을 하여 자동차 시트 및 시트 작동 부품에서 세계 1등 제품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한국 자동차 시트 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식회사 다스 회장 이상은. 아, 이상은 씨가 누구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친형이죠. 네, 입니다. 네. 다스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온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 뭐 댓글을 점령했습니다. 네. 네, 1, 2, 3번 댓글이 다 이거예요. 네, 다 이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스에 대해서 이런 회사가 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주진우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일 때 정주영 명예회장의 뭐 권윤지, 배련지 그때 이제 1987년에 창업된 회사인데 눈부신 발전을 한 거죠.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시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세영 회장하고도 친했는데 네. 그때 회사를 위해서 공헌했으니까 넌 뭐 할래? 회사 하나 줄게라고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그런 쪽에서는 또 비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노력 안 해도 수익이 보장되는 시트 회사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진우 기자가 제가 여기 녹음하러 오는데 라디오 들었거든요. 네. 네.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제 안원구 전 청장이나 주진우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도곡동 땅을 네. 263억에 네. 팔았고 세금을 제하고 190억을 다스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도곡동 땅 주인이 결국은 다스 주인이고 네. 다스에서 또 190억을 BBK 고스란히 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 다스 땅 주인, BBK 주인, 옵셔널 벤처스, LK이뱅크 이게 실소유자가 한 명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나왔죠. 원래 건설 회사들은 건설 회사의 돈으로 임원들의 이름 명의로 땅을 사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뭔가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MB가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나왔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가 실소유자가 지금 회장으로 돼 있는 게 이상은 그리고 실제로 3명이 주주였었죠. 김재정,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세상을 네. 떠났죠. 네. 그리고 이상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창 김아무개 이렇게 3명이 돼 있었는데 2명이 어느 누구도 51%를 넘지 못하고 네. 있죠. 이렇게 지분 구성을 해놨던 회사입니다. 다스가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질문 폭풍 공세가 이제 일어난 이유는 140억의 행방이었죠. 김경준 씨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140억이 묶여 있었는데 그 140억이 실제로 김재수 LA 총영사라든가 청와대 민정 등이 움직여서 다스로 다시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 묶였던 걸 풀어서 다스로 다시 보내줬던 것이 이제 주진우 기자의 특종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그리고 끝내는
그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네. 캐피탈 옵셔널인지 뭐 그런 네. 이름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140억을 다스로 뺏어간 거 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이 받을 걸 못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리고 수사가 지금 배당이 된 걸로. 그래서 조만간 다스 140억. 뭐 그 전에 50억은 또 김경준이 보내줬으니까 다스로. 네. 본인들은 원금을 투자했다면 그걸 다 그새 손에 한 푼 없이 다 받은 거죠. 그리고 고스란히 주가 조작 피해자들만 지금 이제 피해를 입어서 이것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거든요. 실제로 이 다스 관련해서 남 배우님께서는 네. 이 다스의 실소유자를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여러 가지 제가 뭐 근거들이 좀 있는데 그럼 제가 먼저 좀 말씀해 네. 드릴까요? 생각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속세를 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는데 네.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고 결국 이게 주식이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다스 상속세 관련된 논의를 한다. 사실 물론 대통령의 처남이죠. 예, 처남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청와대가 할 일이냐. 이게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 상속세에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법 부분이죠. 상속세는 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내지 못할 경우에 뭐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현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으로 내기도 하고요. 뭐 국채 등등 아니면 부동산으로 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주식으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김재정 씨 사망하고 김재정 씨의 배우자가 상속을 했으니까 세금을 냈잖아요. 이거를 주식으로 냅니다. 바로 이 회사의 주식으로 냈는데 이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더 먼저 이제 부동산으로 내는 것이 먼저 선순위인데 부동산에 이상한 것들이 막 그 설정이 돼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뭐 4천만 원 빌려서 근저당권 설정해 놓고 이래서 부동산으로 내는 거를 부동산 현물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정권 차원에서의 또는 그런 외압이나 어떤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국세청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주식으로 지금 20% 네. 상속세를 낸 거죠. 그리고 근데 네. 김재정 씨 가족들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그게 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김재정 씨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김재정 씨 부분은 그렇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상은 씨가 그러면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최대주주일 거예요. 그리고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JTBC 특종을 때렸죠. 중국 현지 법인 4개인가요? 5개인가요? 5개입니다. 5개. 9개. 9개 중에서 중에 알짜기요. 5개. 알짜. 네. 알짜 법인 5개? 5개. 5개를 이상은 현재 회장의 아들이 받은 게 아니라 이동영 씨. 이동영. 네. 이동영 씨. MB 조카 이동영. 이동영이 그렇죠. 따대고 네. 이시영. 사장이었다가 강등됩니다. 부사장으로. 저 지방으로 네. 강등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네. 친아들이죠. 이시영 씨가 그 법인 대표를 맡은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동영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네요. 정치 알바에서도 이제 밀려나고 여기서도 다스에서도 밀려나서 이시영이 가져가는. 저도 그런 삼촌이 있으면 좋겠네요. 다스 문제로 이동영이 디스가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했다가 디스됐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개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네. 동참하시면 같이 죽습니다. 네. 빠지시면 좋고. 저라도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시영 씨가 이렇게 네 곳에 갑자기 선임됨으로 인해서 실소유주가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사실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는 거죠.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영 씨가 밀려나고 이게 좀 약간 어색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네. 아니 실소유주였었는데 네.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 나왔잖아요. 삼성 경영승계 관련해 가지고 세자 뭐 왕권 그렇죠. 나오고 세자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 다스 입장으로 또 보자면은 사실 세자가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세자가 이동형에서 이동형부터 참 이상하네. 이럴 때라도 해봐야지 뭐. 예, 이동형에서 네, 이시형으로 바뀐 거죠 세자가. 이동형은 지금 뭐 거의 밀려나서 뭐 네. 유배 가기 직전 상태죠. 근데 이게 밀려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다 모두가 알고 있던 걸 수도 있어요. 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너는 얼굴 마담이다. 너는 어차피 나중에 그냥 물려주고 이렇게 될 거니까 뭐 그러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형이 거의 이제 사도세자 두주에 들어가기 직전 실제 우리 그 실소유자 이동형도 아이들 돌보다가 심하게 허리 부상으로 오늘 뭐 굉장히 등판이 어렵다고. 아 진짜요? 예, 다른 쪽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주말부부 아닙니까? 가서 이제 아이들 돌보다가 가서. 예, 뭐 아이들 안 하던 심하다고. 짓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래요? 거죠. 네, 허리 부상으로 왜 갑자기 근데 직접 보신 거 아니죠? 들었습니다. 들은 거죠. 예. 저는 못 믿겠습니다. 예, 직접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모든 네. 걸 믿기 어렵습니다. 정치 알바 누구 거냐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동형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럴까요? 진짜 허리 부상인지? 네, 네 그러시죠. 이거 한번 네, 이거 뭐 대본에 없던 일이지만 예, 돌발 사태네요. 아니 다스 실소유주를 우리가 찾다가 그게 네. 이동형의 근원을 찾는. 아니 이동영 씨 연륜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동형 씨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화를 해볼 예. 수밖에 없죠. 혹시 그 이동영 씨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본인도 MB 조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안 받지 않을까. 아 지금 정청래 의원님 전화로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다급할 때 뭐 불리할 때 전화 오거든요. 심부름. 예. 역시.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 안 받는 거예요. 오, 이 작가 친절한데? 지금 우리 생방송 녹음 중에 이동형이 다스에서도 밀려났는데 정치 알바에서도 완전히 밀려났다. 예. 그래서 호적을 파버리자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이미지 파일도 바꿨어요. 지금 뭐 녹음 중입니까? 네.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녹음이니까 욕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물어볼 거 빨리 물어보세요. 밀려난 게 아니고요.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죠. 우리 원래 짜고 친 고수였어요. 그러면 정치 알바의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아 그게 더듬지 말고. 실소유주 다스 실소유주 누군지 잘 불분명한데 네. 어쨌든 다스는 이동형 건 아니다. 이동형 건 아니다. 그 이동이 밀려났으니까. 아 헷갈려. 원래 이동형을 그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얼굴 마담이라고 하죠. 네.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작업을 했던 거거든.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지금 이명박이 궁지에 몰렸잖아요. 네. 이럴 때 먼저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일단 그러면은- 교통정리 먼저 해놓자. 그럼 안 그러면 더 커지지. 나중에는 그 대가를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저 빨리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계획도 하는 건데 지금 조금 더 서둘렀다. 정치 알바 실소유자는 누굽니까? 정청래예요.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이 이동형 씨와 같은 역할입니까? 그 이동형 씨? 네. 아니야 다 내 거야.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사실 뭐 정의원이고 남배우고 내가 다 잘라면 다 자르는 거야. 대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출연해주고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작가가 어. 거의 MB네. 그러니까 MB는 왜 거의 시원하게 MB 하냐. 아니라 그냥 MB야 그냥 MB.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거 다 내가 하는 거고요. 사실 오늘 내가 가가지고 잘하냐 못하냐 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근로감독관. 감독관으로서 내가 오늘 좀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있어서. 맞네.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손수 변호사는 상당히 고소해하더라고. 고소했어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짜 고소한 거다. 허리를 다쳐도 아이 돌보는 건 아닐 거다. 아이랑 놀아주다가 허리를 다친 건 아닐 거다. 최소한. 맞네. 야, 잘 찍었어. 아이돌보다는 아이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다 다쳤어? 아니 오랜만에 애 킥보드 태워주다가 그랬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담 걸렸대 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다음 주 정알바 녹음 때 제가 반드시 근로감독관으로 가서 에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고. 안 와도 돼. 킥보드 매번 탔어요 계속. 못하면은. 근데 변동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 작가 할 때나 손수 변호사가 사회 볼 때나 다운로드가 오히려 늘었다고 그러던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직 이동형 조카가 남아 있는 거고. 네. 자, 쓸데없는 걸로 전하지 마세요. 네. 끊어요.
아유, 뭐 반갑네요. 목소리 들으니까. 네. 이 출연한 것과 진배 없는 네네. 여전히 뭐 킥보드. 예, 마지막에 멘트가 제일 진담이 담겨 있네요. 전화하지 마라. 예, 쓸데없는 거로 전화하지 마라. 근데 쓸데없는. 킥보드는 어떻게 타는 거야? 그냥 발로 이게 밀고 밀고 타는 타는 거. 거. 애들? 예. 근데 애들을 왜 어떻게 태워주는 거죠? 다 상상이 안 가네. 뒤에서 붙잡아 주다가 삐끗했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킥보드. 통과. 네. 하여튼 뭐 정찰바에서 똑같네요. 우리가 네. 이제 자기 자식을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킥보드 타는 것처럼 정치알바의 근로감독관으로서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소유주 맞다. 내 거다 다. 고백하니까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좀 했으면 네. 좋겠네. MB 도 타스는 왜 그걸 안 할까? MB도 이 정도의 솔직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아니, 그분이 지금 뭐 솔직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네. 원래 그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초지일관. 그럼 또 비난하기 어렵네요. 원래 스타일이. 아니, 좀 일관성이 좀 네. 있어요, 그분은. 사실 이게 다스 소유주가 BBK 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좀 그동안 이 공직자 윤리법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데 차명이기 때문에 숨긴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 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나요? 비서실장이었나요? 이런 말도 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 이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회에서 만약에 다스가 자기 소유인 거를 감췄다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 사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아마 비서실장이었겠죠. 네, 비서실장. 네. 네. 어쨌든 다스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참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정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의혹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이 정리되기를 바라겠는데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다스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안가에서 299km입니다. 거리가. 다스가? 네. 다스 회사. 299km요? 네, 경주까지? 경주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가 그 다스가 있는 농공단지 그쪽에서 경주 특히 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내남교도소가 몰라요. 경주는 안 사셨습니까? 네, 예, 그 교도소가 목포 교도소 출신입니다. 목포. 네. 목포는 항구다 그랬는데 네, 그 교도소에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에. 거기서 경주 내남교도소가 25km입니다.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깝네요. 예, 예.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청래 큐드 분석은 여기서 네. 마무리할까요?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깔끔하시네요. 깔끔하네요. 전화 한 네. 통하고 그냥 끝내버리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다음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박근혜의 4분 스피치. 재판 6개월 동안 재판 받으면서 그동안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뭐 고개만 방언을 움직이다가 쏟아내신. 이번에 뭐 작정한 듯이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4분 동안 아주 그냥 뭐 불같은 그런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호인도 다 사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판도 거의 뭐 협조하지 않고 뭐 출석도 안 할 것 같은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또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코너입니까? 그럼요. 예. 사실은 오늘 한번 해보고 또 폐지되겠지요. 아니 근데 반응이 좋을 수 있어요. 네,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사실 지난주도 준비하다가 시간상 못했는데 오늘은 할애해가지고 남배우만이 소화할 수 있는. 저는 못하고요. 네. 정 의원님 저도 못해요. 못해요? 저번에 뭐 하려다 우리가 안 했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네. 오늘은 꼭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노래하지 말라고. 네, 구호를 네. 뒤에 구호를 함께 해주시면 남배우의 빙의 논평. 남배우가 또 빙의 전문인데 게다가 논평도 전문이잖아요. 빙의 논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로 빙의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원래 1분 정도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4분에 걸쳐 이번에 방언을 쏟아내심으로 네네. 인해서 제가 미가 말찌개도 못 올랐던 제가 감히 네. 논평한다는 건 외람된 자세인 것 같아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멘탈 빙의해서 한 3, 4분에 걸쳐 3, 4분 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방청석에서의 어떤 힘들었던 모습까지 구호로 표정. 그때는 아마 정 의원께서 같이 해주실 것으로 같이 흐느끼겠습니다. 두 분 예. 해주시는 건가요, 같이?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방청석이 울음바다가 됐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무료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와 역순으로 우리 남배우
남태우 씨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남태우 배우라고 불러주시면 남태우 배우. 네, 그렇습니다. 네, 남태우 배우님 이렇게. 그러니까 여배우는 아니지. 네. 남배우지. 오늘 네, 시작이, 남자 사람 배우. 시작부터 약간 네. 네. 하여튼 뭐 실검에 많이 떴더라고요. 저번 주에 한 3, 4일간 네. 네. 지속적으로 네이버 다음 네. 모두 1위를 계속 했습니다. 왜요? 처음이죠. 예전에도 하긴 했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 액팅까지 포함해서 네. 성추행 남배우 이렇게 된 적 없습니다. 아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영문인지 오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추행 남배우에서 저를 떠올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씨니까. 예. 그래서 남씨니까 남배우다. 또 제가 닉네임을 남배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으로 가늠한 자들 네. 이 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추행 남배우에 보면은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제일 먼저 남태우가 뜹니다. 두 번째로 수다맨 남배우가 뜹니다. 그만큼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색까지 행한 자들 첫 닭이 울기 전에 저를 배신한 자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두 가지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죠? 조덕재 씨라고 이분이 오늘 이제 뭘 또. 밝혔습니다. 본인이 네. 그래요? 억울하다고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얘기를 근데 왜 했고요. 그분이 남배우예요? 남자 배우니까. 아, 남자 배우. 네. 네. 여운계 씨는 여배우입니다. 그렇죠. 뭐 여진구 씨도 여배우입니다. 그건 또 반대인데 그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마이 올드 프렌드라고 웹 드라마가 있는데 네이버나 이쪽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설현이 있었던 AOA 걸그룹의 유나 씨 성추행 역할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실제로. 유나요? 예, 소녀시대? 소녀시대 유나 말고 AOA의 유나 있습니다. 유나. 그래요. 네. 그래서 성추행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또 사람들이 헷갈리게 또 우리 감독이 네. 대본과 다르게 지나치게 심하게 했다라고 증언을 해주겠다는 이런 염장을 지르는 바람에 더욱더 헷갈리게 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다르기도 한데 최근에 제가 야구 드라마 나오는 게 이제 드라마 스페셜이라고 곧 있는데 네네. 이 조 배우가 또 그전에 거기 출연도 했어요. 그래서 마구 섞이면서 네.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혹시 조덕재 씨가 그 막대 먹은 영애 씨 네, 그렇죠. 그분이죠. 예, 그분이죠. 20년 저 차. 좋아하는데. 네. 네. 하여튼 그 남태우 배우님 앞으로 조심하시죠. 1심에는 무죄인데 2심에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나가지고 네. 본인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여배우 네. 쪽하고 이쪽은 지금 재판부 결과 2심은 유죄니까 네. 아마 공방이 계속될 거라고 대법원으로 봅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좀 그거를 바꾸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계속 네.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소개 전에 손혜원 의원님은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2부에서 이제 그 출연하시고요. 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왜 또 판도라입니까? 판이 이번에 세게 돌았다던데. 이번에 판이 잘 돌았어요. 잘 들었어요. 이제는 깽판이다. 친박이여 단결하라. 왜 같이 안 해? 저요? 단결하라 해야 됩니다. 단결하라 해야지. 예. 세 번 해야지. 예. 단결하라. 머슴 살던 홍준표가 출당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배신 정치 끝장내고 보복 정치 청산하자. 청산하자. 법치주의 유린하는 문재인식 적폐 정치 청산하고 민주주의 친박공화국 수립하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재판에 임하는 그런 자세 또는 재판 관련해 가는 법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인 박근혜로서 친박들에게 또 태극기 시위자들에게 말하는 그런 선동 경문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뭐 다분히 자기 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또 밖에서는 또 조원진 의원이 지금 단식 네. 8일째 네, 아직 볼살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 이정현 의원보다 훨씬 오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건데 한 2달 하겠네요. 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재판을 잘 받아도 중형을 피할 길이 없고 그러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어차피 본인의 생각은 정식 재판을 거치든 아니면 이렇게 깽판을 놓든 어쨌든 형은 주어질 것이고 그거에 부당함을 저항하는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잘 받든 못 받든 간에 형량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판을 잘 받아서 1년을 깎으면 뭐 할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결국은 사면을 노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유죄 판결 선고될 거라고 지금 포기한 것 같아요. 약간 사면을 노리는 그런 마음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몇 년을 살다가 결국 사면 되는데 무기징역을 받든 20년을 받든 15년을 받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때까지 다 안 산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이게 실제로 보수층 결집의 효과는 좀 있을까요? 핵심 지지층에서는 좀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발언 전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그런 합당 논의가 좀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혹시 그 출당 논의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을 써도 법리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네. 쉽게 말해 이제 지연 전술을 써서 깽판으로 가자.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 재판부를 다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것 같고 그 내면에는 이제 결국은 소수 남은 친박의 결집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어떤 지분 변화나 홍준표의 좀 막가파식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래서 그쪽도 고민을 이거 아무리 곧바로 내보내기에는 그런 말은 했지만 결집이 되니까 아직 세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걸 노린 게 아닐까. 저는 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트위터로 썼어요. 지금 네.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일본 거의 총독부에서 지금 네. 재판받는 줄 아냐. 그렇죠. 지금 재판부를 조선 총독부로 보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을 따져보면 재판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일단 재판을 거부하고 출정도 거부할 것이고 재판정이 나오는 것도 거부하고 변호사를 사임하면 국선 변호사를 쓸 수가 있지만 국선 변호사는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사실 뭐 변호도 제대로 못할 네.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재판 절차를 전면 다 보이콧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인의 경우는 네. 저도 한번 출정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검취.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네. 이 상황을 봤을 때 마치 뭐 일자에 박열이 뭐 재판 받듯이 아니면 우리 80년대 뭐 민주운동 하던 사람 재판 받듯이 네. 완전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네. 손수 변호사 검취 아시잖아요. 검사 취조. 네. 제가 그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경비교도대 당시에 네. 서울구치소 한 20명이 와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치하죠, 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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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을 문을 잡고 그때 있었겠죠. 옷을 네. 완전히 실오라게 걸치지 않고 다 벗어버렸어요. 그럼 못 데리고 나갑니다. 여성 교도관도 있었습니까? 아니 남자들만 없지, 먼저 없지. 남자 사동이니까. 근데 호송차는 여자도 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옷을 다 이렇게 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요로 싸기도 그렇고 옷은 본인 스스로 입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하지 않을 걸 상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지금 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비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배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면 우리는 네. 그렇게 최후에 그렇죠. 처절하게 저항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강제로 손목 하나 잡고 끌어내지도 못할 거라고요. 이게 이 그렇죠. 사건- 그렇게 이경식 구치소장이 무지하게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방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보통 그 정치범의 3배, 4배 정도 되는 방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거기서 업무를 그러니까 봐도 될 저를 정도로 많이 끌어내려고 했던 방문했거든. 것처럼 강제로 이렇게 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동안도 이제 박근혜 전 옷은 안 벗어도 대통령이 된다. 다른 사건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인장도 발부가 된 바 있는데 그래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도 집행할 수 있었어요.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쫙 있는데 피고인이 출석 거부를 하면은요, 교도관이 인치 데리고 나오는 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 개시할 수 있거든요. 벌석 재판. 네. 벌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걸석 재판 이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한번. 뭐 이게 실제로 변호할 때는 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걸 봤더니 제일 저명한 교과서에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걸석 재판이 사실은 원래는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시국 사건의 경우 이제 재판에 출정을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걸석으로 재판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하는 그 한 줄 문장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참 옛날 책은 옛날 책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게 작년 벌써 1년 전이죠. 작년에는 또 전 국민이 헌법과 네. 형법 공부를 또 많이 본의 아니게 했는데
이번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변호인들이 다 사임하고 네. 그리고 또 해임에 가까운 사임을 하고 또 뭐 국선 변호인도 나오고 또 출석 거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절차법을 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요 이 시대에 참 법조인으로서 네. 이런 사건을 보고 이제 필요적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형이 예고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기 변론이 불가능한 상태라든가 필요적 변호 사건.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고령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70세 네. 이상. 70세 이상. 근데 이제 뭐 구속됐으니까 당연히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사건인데 없으면은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정해 주는 거죠. 네. 아유 참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필요 없는 공부하는 일국의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네. 뭐 거의 뭐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주식에서도. 재산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쓸 정도로 네. 힘들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내지는 마지막에 의사가 판결받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국선 변호인은 누구를 선정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아니요. 할수 있습니까? 풀이 있어가지고요. 아, 미리 그 국선 변호인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원마다 이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국선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국선 전담이 있어요. 거기는 국선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선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손 변호사도 국선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없죠. 어, 대법원 사건은 해본 적 있어요. 대법원 서류만 작성하는 상고 이유서만 작성하는 건 해봤는데 국선 사건이 사실 뭐 변호사한테 이렇게 썩 재밌는 게 그렇게 뭐 아니잖아. 좋지는 않습니다. 예, 뭐 물론 봉사 활동이고 그래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박근혜 국선 맡으라고 하면 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괜히 나갔다가 독박 쓰는. 그렇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사실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죠. 네. 오늘 두 분을 모셔가지고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살짝 또 잊고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또 있었고 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 후에 또 기대했던 일도 많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도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또 한번 또 같이 힘을 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유가족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먼 길까지 오셨습니다. 우선 416 기억저장소 이지성 소장님이시죠. 네, 2학년 3반이었던 김도원 양의 어머니 되십니다. 도원이 엄마라는 호칭을 본인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도원이 엄마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도원이 엄마입니다. 네, 그리고 416 기억저장소 운영위원 겸 416 엄마 공방 대표로 계시는 박정화님. 조은정 학생의 엄마인데 역시 은정이 엄마라는 또 그런 표현을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은정이 엄마라고 2학년 9반도 꼭 해주세요. 2학년 9반요? 네. 알겠습니다. 2학년 9반 은정이 엄마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입니다. 네, 정 의원님하고 남배우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좀 말씀하시죠. 네, 두 분께. 뭐 인사. 환영합니다. 이렇게 네. 하려니까 좀 알겠습니다. 뻘쭘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진솔된 얘기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 의원님께서도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시고 참 염려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식을 잃은 저도 뭐 중학생은 아니지만 지금도 뭐 초등학생 뭐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참 어떨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알면 좋을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모아야 우리가 좀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등등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엄마들이 또 많은 일도 그동안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듣고 조그마한 힘이지만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먼 길이지만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청와대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할까 싶은데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문건이 새로운 게 발견됐다라고 임종석 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보고 시간 조작 그리고 훈령 조작인데 이게 뭐 30분이 뭐 얼마나 중요한 거냐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일부의 그런 몰지각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세월호의 그 침몰한 각도를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30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참담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 청와대 발표를 들으시고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떤 마음이셨을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은정이 엄마께서. 네. 네. 그 30분이면 우리 아이들을 다 구하고도 낳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 해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명령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9시 반에 이제 그런 보고를 했는데도 아무 답이 없으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시라고 이렇게 문건이 조작돼서 나왔을 때는 정말 달려가서 다 저희가 처음부터 정부나 이렇게 정말 믿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때 모든 상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희생되고 왜 그렇게 참사를 당해야만 되는지 아직도 저희들은 믿겨지지가 않고요. 꼭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부모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정부하고 싸운다는 게 정말 힘들고 정말 벽과 돌과 바위와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건물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너무 힘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억울한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정말 이렇게 지금 문건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의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윗사람들의 그런 행태가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더 미안하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담담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좀 감정이 또 고조되는 걸 제가 바로 옆에서 보면서 저도 좀 울컥하는데요. 충격이 참 컸으리라 짐작이 되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훈이 엄마께서는 또 어떤 느낌 좀 받으셨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벌써 눈시울이 좀 붉어지네요. 우리 유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네.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고요. 우리 지금 TV 화면에 항상 세월호의 장면에 나오면 바다 수면이 배에 닿는 그 부분이 사실 도훈이가 있던 그 라인이에요. 산바나에도 있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이 그림이 우리 엄마들이 3년 넘게 버텨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발걸음을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 힘을 또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네. 요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곧바로 보고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해경에서 책임지고 다 해라. 나머지 부처는 다 도와라. 아니면 이것은 해수부에서 해라. 이게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처에서도 다 대책위원회 꾸리느라고. 정부 대책위원 한 1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 이것은 해경 총장한테 당신이 해라. 이게 지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해군한테 당신들이 다 구조를 해라.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라. 구조해라. 이렇게 대통령의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말이 없으면 각 부처는요. 누가 해야 될지 나중에 또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구하다가 우리가 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명령 한마디가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느냐 여부를 판단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소수 의견으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는 네.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네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부대 의견을 달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자료로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이게 잘못된 조작된 자료였고 조작된 훈령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했던 거다라고 하는 점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뭐 법 관련된 얘기가 좀 계속 나옵니다. 세월호 특별법 뭐 이미 통과되어서 특별법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1기죠. 구성되어서 뭐 활동하고 종료됐습니다. 뭐 큰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만 한 그런 특조위로 기억이 되고요. 또 그 특조위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특조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지금도 고위공직에 있어요. 네, 과거에도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2기 특조위가 빨리 좀 출범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1기 특조위 했을 때도 방해가 참 많았었어요. 저희가 가서 경청했을 때에도 그 방해하는 그쪽 해수부하고 또 정부하고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그 의원들이 이제 그 새 부서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방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렇게 방해 공작을 했을 때 정말 차라리 저희가 가서 진상규명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해 끝에 이제 그 1, 2기 특조위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2기 특조위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한국당 같은 그곳에서는 한국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뭐가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작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힘을 실어서 2주 특조위가 다시 설립을 해서 빨리 진상 규명이 되고 또한 조사가 빨리 속히 이루어져서 정말로 죄 지은 자들은 죄를 받았으면 좋겠고 네. 또한 우리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그런 좀 진실됨이 좀 빨리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말씀을 이제 은정 엄마께서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죠 이미.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0일 이후에는 이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정이 가능하니까 네. 통과도 가능하겠죠. 통과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법이 통과돼도 또 특조위 2기 특조위가 구성되어도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혹시 2기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을 전제하고 도원 엄마께서는 2기 특조위에 바라는 점 또는 2기 특조위는 꼭 이런 부분은 뭐 지켜야 된다 또는 이거는 꼭 하면 안 되겠다. 1기 특조위의 활동에 좀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2기 특조위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사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2기 특조위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1월에 법 신속처리 법안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는 먼저 가습기고요. 가습기 네. 살균제에 참사하고요. 네. 두 번째가 세월호 참사의 2기 특조위입니다. 그리고 안전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 특조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 법안 이름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입니다. 중요한 말씀 네.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1기 특조위 때는 사실 조사건만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정인으로 채택을 해도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거짓 그렇죠. 정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특조위 때는 사실은 조사건과 그리고 수사건, 기소건이 같이 힘이 부여돼서 진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지금도 사실을 할기를 치고 다니는 세월호 참사를 희생으로 몰고 간 나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게 위원회가 또 하나 있죠. 선체조사위원회입니다. 네. 지금 현재 모포신앙의 세월호가 거치된 지 벌써 200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거치되는 장면, 인양되는 장면도 생중계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때 방송국에도 있었고. 근데 그 후에 선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은정 엄마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체조사도 제가 가서 이제 회의하는 거를 참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 선체위원장과 그 부위원장들 보면은 거의 다 그게 그러니까 그 어디더라?
김창준 변호사입니다. 선체조사 위원장 그렇죠? 예. 그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싸우듯이 무조건 민주당이 아. 뭐를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한나라당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선조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거기 변호사님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이제 그 야당 쪽에서 가신 분들이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들어가서 이거 여기 선체조사위도 제대로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막 분노를 하고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유가족들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 하면은 그들은 그건 아니다.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법 이런 거를 막 써가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막 반대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선체조사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뭐 카메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이런 폴리식 같은 것도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은데 자기들은 국가수에다 맡기고 싶다. 국가수는 저희들은요 지금부터 그때부터 참사가 일어나고부터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곳에 맡기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이제 자기들이 국가수에 맡겨서 조사를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막 그때도 그런 문제로 많이 이렇게 분열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참 참담한 기분인데 도원 엄마께는 또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수습자 수색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후에 여러 차례 뭐 소식이 초반에 많이 들렸는데요. 뭐 동물뼈로 확인이 됐고요. 그 후에도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이 미수습자 수색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느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월 말일자로 이제 가족들은 목포 신앙에 이제 거주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표분들만 총 이제 로테이션 돌면서 이제 지키고 계세요. 지금은 정밀 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2명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일반인 희생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제 끝까지 차할 때까지 이제 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체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양되기 전에 사실은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인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인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양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구성이 됐습니다. 네. 구성이 된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유품, 유류품도 마찬가지고요. 미수습자 관련 부분 그리고 선체조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선체조사 저도 관련 법을 본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하는 임무 중에 하나가 선체 인양 작업이에요. 근데 인양된 후에 이게 구성돼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양 작업부터 약간 삐걱될 수밖에 없었던 네. 거거든요. 그 부분도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죠. 참사를 기억하고 당연히 또 다시는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모 사업입니다. 이런 추모 사업도 이런 유족분들께서도 또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뭐 소개시켜 주실 만한 그런 추모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 저장소 네.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네네. 기억 저장소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럴까요? 네.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원 엄마께서 기억저장소 416 기억저장소 소장으로 계시니까요. 그 416 기억저장소가 어떤 곳이고 또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16 기억저장소는 우리 416 가족협의회 산하 416 기억저장소입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 총 9분이 가족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실무진 7분이 계십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 기록들로 다시 하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서 역사의 기록을 하기 위한 4.16 기억조장소입니다. 이게 4.16 기억조장소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희생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 304명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4.16 기억 전시관에는 304명의 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단원고 교실도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요. 우리 기억조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16 안전공원과는 뭐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그런 곳인가요? 별도라기보다는 산하긴 한데 모두 같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유품 유류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1차로 2015년도에 올라왔었고요. 그 유품 유류품을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배 안에 있던 지류 그리고 금속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옷과 우리 모든 것을 우리 기억조장소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직접 부모님들이 세척하고 보존 처리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인근 또 지역 주민 중에서 네. 또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뭐 그런 갈등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기억조장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같이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여서 이제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운영이 되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 모아서 진짜 뜻도 모으고 4.16 기억 저장소 등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운영이 좀 제대로 더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억 저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네. 앞으로 공적으로는 이제 안전공원도 세우고 그리고 추모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모 기념 사업을 이제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실제로 모으고 보관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공원을 만들고 추모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다면 뭐 좀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014년 우리 4월 16일 날 있었던 모든 그날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구술 정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3차 사업이 들어갑니다. 1차, 2차는 우리 유가족들과 그리고 이제 동고차도 이제 계시는 분, 이제 어민들 그리고 잠수사 분들 이제 구술 정원을 했고요. 3차 사업은 이제 생존자 학생들과 그리고 활동가 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구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정이 엄마께서는 또 4.16 엄마 공방 네. 대표로 계신데 4.16 엄마 공방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4.16 엄마 공방은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엄마들과 이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식 자랑을 했던 그런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나서 그들하고 어울렸을 때 그들은 여전히 모이며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같이 공유했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아픔을 같이 하는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자식이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그 전에 자식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마련된 것이 공방이에요. 그래서 공방에서만 이렇게 뭐 그냥 지내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엄마들이 모여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쁜 가방을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또 천연 화장품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 만들면서 이제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함도 있고 또 그리움도 있고 그런 모든 또 우리의 한이 담겨 있는 그 제품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많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아지는 거를 가지고 이제 안산에서 안전공원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혐오 시설이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면 여기가 무슨 종동묘지냐 이런 식으로 혐오 시설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서 추모공원, 하랑공원 이제 짓는 거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들이 만들었던 그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시민들을 이제 모여서 장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16년도에 이제 봄, 가을로 한 번 하고 또 이번에 이제 봄에 하려고 했지만 배가 올라오는 바람에 못하고 지금 가을에 하고 이제 4회차 이번 주 토요일 21일, 22일 날 엄마장을 열어요. 하랑유원제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안산에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 시민들이 와서 같이 이제 우리와 어울려서 우리가 안전공원을 짓는데 이렇게 아무나 와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처럼 지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엄마장을 운영하고 있고 엄마들이 만들었던 그런 제품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뭐 일반 판매도 하시는 건가요? 네,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거를 이제 안산 시민들 어려운 네. 시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아이고. 불우이웃에게 이렇게 네. 연탄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축 요약해서 네네. 네.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16 엄마 공방, 이제 4.16 공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1일, 20일, 일요일 이틀간 엄마랑 함께 하자. 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장터가 열리는데 상징물이라든가 기념물이라든가 이것을 전시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궁극적인 목표인 안전공원을 세워서 추모 사업도 하고 다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겠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안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엄마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이런 것을 판매해서 수익금은 또 일부를 또 안산 불우이웃 돕기 하는 대로 이렇게 쓴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누가 해주시? 도원이 엄마께서 해주실까요? 네. 저희들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에서 4.16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요, 다른 일반 인문학 강좌랑 전혀 다른 교육이 들어갈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약속하자는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매주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 첫째 주 11월 1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주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25일에는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기억과 약속의 길이 순례길을 합니다. 그래서 총 4주간 교육이 들어가고요. 이 교육을 처음에 기획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수장일 때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받고요. 세계에서 다 받습니다. 서서히 수장되는 걸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약속, 그날의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4.16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교육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모집 기간은 우리가 9월 2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4.16 기억저장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네, 031-410-0416입니다. 네, 지금 모집 중이네요. 031-416에 410-0416. 416이네요. 네, 0416. 네. 손수 변호사. 네. 참고로 내 책 거침없이 정청래도 416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거를 그럼 머릿말부터 끝까지 딱 416페이지로 맞추신 거예요. 0416. 국회의원 사용법 전에 네. 거침없이 정청래. 네. 416페이지. 0416. 아픈 네. 숫자지만 0416. 기억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정사항이 좀 있는데 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그 계속 추모공원 말씀하시는데요. 추모공원이 아니고요. 같이 4.16 생면 안전공원입니다. 안전공원. 네. 처음에는 우리가 안전공원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의 전험성이기 때문에 416 생명 안전 공원입니다. 네. 이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우리가 1년 동안 안산 추모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국책사로 넘어갔고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과 계속 논의 중이며 12월 달에 발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대구에 예전에 2003년에 2월 18일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대구에도 그 추모공원이 있죠. 네.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른가요? 저희들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가 중심이 된 뭐 그런 네. 그죠. 이걸 간단히 제가 요약 설명드리면 네. 이제 이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안산 분향소에 있는 거기 이제 화량 유원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 장소에 생명 안전을 기리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 추모관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뭐 영상물도 틀고 그리고 언제까지 뭐 우리가 이렇게 울 수는 없으니까 또 아이들이 밝게 맑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연도 하고 이런 걸 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산시에서는 시민들이 좀 반대한다. 그러니 가족들과 시민들이 합의를 해라. 이렇게 지금 해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도원이 엄마, 은정이 엄마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아우슈비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유품들만 있고. 근데 그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인드를 바꾸면 이 안전공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안전 명품 그 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그럼 주변들의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인드를 좀 전환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좀 약간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가족분들께서 보시기에 이번 정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또 과거 정권과 전 정권과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등등 좀 궁금합니다. 은정이 엄마께서 말씀해 주시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청와대를 마음대로 경찰이 안 맞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 네.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변화된 거고요. 글쎄요, 이제 바뀌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진상규명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될 때까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그 억울함 푸는 거는 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 곁에 또 국민들이 같이 해주신다면 저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 풀고 갈 겁니다. 네. 끝으로요. 제 정치 알바 많은 분들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자분뿐 아니라 또 세월호를 참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하시고 싶은 말씀 꼭 나 정말 오늘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다. 이 이야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도원이 엄마부터 하시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이 마음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 움직여 주신다 그러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요. 슬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숨 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생활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진 않는 한 진실을 밝혀줄 수 없고요.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해 주시고요. 그날의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정이 엄마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잃어보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제 자식이 또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세월호의 이 점과 이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안전된 나라, 좀 더 우리 아들이 우리 딸로 인해서 좀 더
좀 안전하고 좀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참사,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픔을 갖고 살지 않는 부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세월호 유가족들을 새안경 끼고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도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픈 댓글도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요? 예.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나의 그런 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누워서 침을 뱉으면 내 얼굴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다시금 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엄마들이 뭐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억저장소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원하려면 그 어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희들 홈페이지에 기억저장소 이렇게 치면 되나요? 네, 4.16 기억저장소 클릭하시면 후원하기가 있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셨는데요. 김도원 양 어머니 이지성님 그리고 또 조은정 양 어머니인 박정아님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제가 참 숙연해지지 않고 침울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제가 너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손수 변호사.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기억저장소. 네. 엄마랑 함께 네. 하자. 거기 부인이랑 좀 가세요. 제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방을 가야 돼가지고 선뜻 간다는 말씀을 약속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네. 저는 네. 눈치하시길래 부인이 누군지 모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참 그러면 기억을 못 아직은 하시더라고요. 기억합니다. 그거는. 네. 기억을 그러면 저장하세요. 대신 저한테 네. 하여튼 뭐 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4.16 기적저장소를 검색한 다음에 들어가서 후원 방법을 숙지한 후 실제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공헌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지 않아도 하려고 했는데 티를 내게 됐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질문 드릴까요? 아니요, 책은 네. 드리고 갈게요. 책이요? 다 같이. 네, 어떤 책입니까? 이게 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대표로 제가 그럼 읽도록 네.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응원하고 항상 힘이 되어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손수호 변호사가 네.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서 썼던 방명록이 서민을 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세월호를 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알겠습니다. 갖게 되겠군요. 네, 세월호를 위한다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로 고통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과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끝으로요.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물어볼 거 빨리 물어보세요. 밀려난 게 아니고요.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죠. 우리 원래 짜고 친 고수였어요. 그러면 정치 알바의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그게 더듬지 말고. 실소유주, 다스 실소유주 누군지 잘 불분명한데 네. 어쨌든 다스는 이동형 건 아니다. 이동영 건 아니다. 그 이동에 밀려났으니까. 헷갈려. 원래 이동형을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얼굴 마담이라고 하죠. 네.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작업을 했던 거거든.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지금 이명박이 궁지에 몰렸잖아요. 네. 이럴 때 먼저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일단 교통정리 먼저 해놓자. 그럼 안 그럼 더 커지지. 나중에는 그 자갈로 못 찾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계획도 하는 건데 지금 조금 더 서둘렀다. 정치 알바 실소유자는 누굽니까? 정청래예요.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이 이동영 씨와 같은 역할입니까? 그 이동영 씨? 네. 아니야 다 내 거야.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사실
정의원이고 남배우고 내가 다 잘라면 다 자르는 거야. 드디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 출연해주고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작가가 거의 MB네. 그러니까 MB는 왜 거의 시원하게 MB 아니야. 그냥 MB야. 그냥 MB.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거 다 내가 하는 거고요. 사실 오늘 내가 가가지고 잘하냐 못하냐 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근로감독관. 감독관으로서 내가 오늘 좀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있어서. 맞네.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손수 변호사는 상당히 고소해하더라고. 고소했어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짜 고소한 거다. 허리를 다쳐도 아이돌 보는 건 아닐 거다. 아이랑 놀아주다가 허리를 다친 건 아닐 거다. 최소한. 맞네. 야, 잘 찍었어. 아이돌보다는 아이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다 다쳤어? 아니 오랜만에 애 킥보드 태워주다가 그랬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담 걸렸대 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다음 주 정알바 녹음 때 제가 반드시 근로감독관으로 가서 에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고. 안 와도 돼. 킥보드 매번 탔어요. 계속. 못하면은. 근데 변동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 작가 할 때나 손수 변호사가 사회 볼 때나 다운로드가 오히려 늘었다고 그러던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직 이동형 조카가 남아 있는 거고. 네. 자, 이게 쓸데없는 걸로 전하지 마세요. 네. 끊어요. 뭐 반갑네요. 목소리 들으니까. 네. 이 출연한 것과 진배 없는 네네. 여전히 뭐 킥보드. 마지막에 멘트가 제일 진담이 담겨 있네요. 전화하지 마라. 네, 쓸데없는 거로 전화하지 마라. 근데 쓸데없는. 킥보드는 어떻게 타는 거야? 그냥 발로 이게 밀고 타는 거. 애들? 네. 근데 애들을 왜 어떻게 태워주는 거죠? 나 상상이 안 가네. 뒤에서 붙잡아 주다가 삐끗했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킥보드. 통과. 네. 어쨌든 뭐 정찰바에서 똑같네요. 우리가 네. 이제 자기 자식을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킥보드 타는 것처럼 정치알바의 근로감독관으로서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소유주 맞다. 내 거다 다. 고백하니까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좀 했으면 네. 좋겠네. MB 도 타스는 왜 그걸 안 할까? MB도 이 정도의 솔직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그분이 지금 뭐 솔직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네. 원래 그분 그래요. 그래요? 네. 초지일관. 그럼 또 비난하기 어렵네요. 원래 스타일이. 좀 일관성이 좀 네. 있어요, 그분은. 사실 이게 다스 소유주가 BBK 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좀 그동안 이 공직자 윤리법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데 차명이기 때문에 숨긴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 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나요? 비서실장이었나요? 이런 말도 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 이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회에서 만약에 다스가 자기 소유인 거를 감췄다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 사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아마 비서실장이었겠죠. 네, 비서실장. 네. 네. 어쨌든 다스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참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정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의혹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정리되기를 바라겠는데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다스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안가에서 299km입니다. 거리가. 다스가? 네. 다스 회사. 299km요? 네, 경주까지? 경주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가 그 다스가 있는 농공단지 그쪽에서 경주 특히 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내남교도소가 몰라요. 경주는 안 사셨습니까? 네, 예, 그 교도소가 목포 교도소 출신입니다. 목포. 네. 목포는 항구다 그랬는데 네, 그 교도소에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에. 거기서 경주 내남교도소가 25km입니다.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깝네요. 예, 예.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드렸네요. 내려라. 오늘은 하던 대로 남배우가 문제야. 예, 모든 게 제가 문제라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수다맨 들어가도 제가 문제라고 돼 있는데 오늘 열심히 좀. 급 질문 들어갑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스 베이다라고 악인이죠. 네. 스타워즈. 이게 하던 대로입니까? 예. 이게 하던 대로예요? 그냥 막 던진 겁니다. 전혀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네. 다스가 누구 건지 모른다면 주진우 씨께서 모른다면 그 말이 됩니까? 참 주진우 씨? 네. 실소유주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 실소유주가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네. 제가 오늘 뭐 하나 검색하다가 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 그게 뭐 책이었더라고요. 네. 그 손이 나와요.
손. 그래서 네. 이 손은 누구 손이냐? 네.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네. 바빠서 그냥 왔어요. 아하. 아니 그 정두원 의원도 판도라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정두원 의원은 사실 물론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 탄생의 아주 1등 공신 중 한 명인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어떤 입장입니까? 정두원 의원은 좀 궁금해요. 정두원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각 학계에서는 흔적을 잘 안 남기시는 분이고 책임질 일을 잘 안 한다. 그게 책임질 그래서 잡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에요. 잘못을 했지만 증거가 없을 것이답니까? 아니면 잘못도 안 했을 거다라는 겁니까? 궁금해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이해해야죠. 그런 말을 하는 거. 예. 근데 성격이 그렇대요. 이거 결제가 들어가면 이거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질 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래요.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또 안전 의식이 또 있었나 보네요. 전과가 또 많으신 분이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네. 오늘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리 예고부터 한번 해주시죠. 오늘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뭡니까? 다스. 알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군요. 다스. 네, 다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는 요즘 댓글에 네. 다스를 다 쓰고 있더라고. 그렇죠. 드디어 시작됐군요. 네. 이럴 때 광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자, 오늘 정청래 키워드 분석. 아까 말씀드린 하기 대로 전에 네네. 우리 있잖아요. 청래당 네. 예. 고군 화가께서 보내주신 네. 거 이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이거 이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너무 잘 그렸죠.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팟빵이나 기타 등등 저희 정치알바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상징하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동영 작가가 이제 잠시 떠났고 네. 또 남태호 배우님이 또 합류하셨기 때문에 그 다 바꿨어요. 근데 이게 바꿔야 돼. 이 작가 흔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네. 아예? 네. 아예 지워버리자고 그냥. 네. 그래도 그 정치알바 누구 겁니까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또 다 쓸 계속 거죠. 추적이 나올 것 같은데. 실소유자가 이동영인가? 예. 실소유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흔적을 없앱시다. 네. 배워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제가 봤는데 청래당의 당원이신 우리 고 작가님께서 네. 제 개인 그림을 주시면서 거기 다시 넣어서 전체 그림까지 주셨는데 조금 이 화를 약간 성질을 부리는 모습이긴 하나 꽈알바 옆에 그림이 딱 있어요. 네네. 잘 배치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정청래 의원님은 그 배추하고 이렇게 농작물, 농작물 다듬는 모습이 좀 예, 딱입니다. 딱. 그리고 인생을 남태호 돌본 느낌. 배우님은 또 배추는 예. 누구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 다 쓸 겁니다. 겁니다. 지금 제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정치인이라면 솔직해야 됩니다. 네. 배추는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MB 다스 아닙니까? 소유격. 쿠쿠다스? 네, MB 다스 네. 어퍼스트로피 S. 뭐 카카다스 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빨리 하시죠. MB 것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 제일 잘 그린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손혜원 의원이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멋있게. 타짜의 정마담 스타일 아닙니까? 네, 아주 자연스럽고 아니 네. 너무 잘 그렸어요. 품격 있게. 저는 조금 그러니까요. 고집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너무 약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네. 아주 그 멋있는 남자가 나왔죠. 근데 더 잘생기게 그렸어. 손수 변호사는. 네, 잘생기게 나왔어요. 실물보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전 채택 그러면. 아니 근데 정 의원님보다도 그 배추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이거 쓰자고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정 의원님께서 잘 안 적어 오세요. 저는 안 적습니다. 메모도 안 하시고 뭐 준비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오시지. 그런데 오늘은 깨알 같네요. 네. 좀 적어봤어요. 네. 숫자도 많고 영어도 많고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다스. 네. 주식회사 다스. 1987년 설립되었고요. 직원 수 4,100명. 사업 분야는 시트 메커니즘 시트. 매출액 작년 기준으로 2조 1,218억. 엄청 크네요. 네. 본사 경북 경주시 외등읍에 존재하고 있고요. 아산공장 서울사무소 서초구 법원로 앞에 있답니다. 기흥에 연구소가 있고요. 해외 사업장으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체코, 인도, 브라질, 터키까지 진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중국 법인이 9개입니다. 네. 이야. 그래서 제가 다스 물론 대통령의 처남이죠. 예. 처남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청와대가 할 일이냐. 이게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 상속세에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법 부분이죠. 상속세는 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내지 못할 경우에 뭐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현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으로 내기도 하고요. 뭐 국채 등등 아니면 부동산으로 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주식으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김재정 씨 사망하고 김재정 씨의 배우자가 상속을 했으니까 세금을 냈잖아요. 이거를 주식으로 냅니다. 바로 이 회사의 주식으로 냈는데 이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더 먼저 이제 부동산으로 내는 것이 먼저 선순위인데 부동산에 이상한 것들이 막 그 설정이 돼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뭐 4천만 원 빌려서 근저당권 설정해놓고 이래서 부동산으로 내는 거를 부동산 현물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정권 차원에서의 또는 그런 외압이나 어떤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국세청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주식으로 지금 20% 네. 상속세를 낸 거죠. 근데 네. 김재정 씨 가족들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그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김재정 씨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김재정 씨 부분은 그렇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상은 씨가 그러면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최대 주주일 거예요. 그리고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JTBC 특종을 때렸죠. 중국 현지 법인 4개인가요? 5개인가요? 5개입니다. 5개. 9개 9개 중에서 중에 알짜기요. 5개. 알짜. 네. 알짜 법인 5개? 5개. 5개를 이상은 현재 회장의 아들이 받은 게 아니라 이동영 씨. 이동영. 네. 이동영 씨. MB 조카 이동영. 이동영이 그렇죠. 따대고 네. 이시영. 사장이었다가 강등됩니다. 부사장으로. 저 지방으로 네. 강등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네. 친아들이죠. 이시영 씨가 그 법인 대표를 맡은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동영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네요. 정치 알바에서도 이제 밀려나고 여기서도 다스에서도 밀려나서 이시영이 가져가는. 저도 그런 삼촌이 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다스 자기 문제로 이동영이 디스가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했다가 디스 됐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개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네. 동참하시면 같이 죽습니다. 네. 빠지시면 좋고. 저라도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시영 씨가 이렇게 4곳에 갑자기 선임됨으로 인해서 실소유주가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사실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는 거죠.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영 씨가 밀려나고 이게 좀 약간 어색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네. 아니 실소유주였었는데 네.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 나왔잖아요. 삼성 경영승계 관련해 가지고 세자 뭐 왕권 그렇죠. 나오고 세자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 다스 입장으로 또 보자면은 사실 세자가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세자가 이동형에서 이동형도 참 이상하네. 이럴 때라도 해봐야지 뭐. 예, 이동형에서 이시영으로 바뀐 거죠 세자가. 이동형은 지금 뭐 거의 밀려나서 뭐 네. 유배 가기 직전 상태죠. 근데 이게 밀려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다 모두가 알고 있던 걸 수도 있어요. 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너는 얼굴 마담이다. 너는 어차피 나중에 그냥 물려주고 이렇게 될 거니까 뭐 그러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영이 거의 이제 사도세자 두주에 들어가기 직전 실제 우리 그 실소유자 이동영도 아이들 돌보다가 심하게 허리 부상으로 오늘 뭐 굉장히 등판이 어렵다고. 진짜요? 예, 다른 쪽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주말부부 아닙니까? 가서 이제 아이들 돌보다가 가서. 예, 뭐 아이들 안 심하다고. 하던 짓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허리 부상으로. 왜 갑자기 근데 직접 보신 거 아니죠? 들었습니다. 들은 거죠? 예. 저는 못 믿겠습니다. 예, 직접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믿기 어렵습니다. 정치 알바 누구 거냐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영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럴까요? 진짜 허리 부상인지? 네, 그러시죠. 이거 한번 네. 이거 뭐 대본에 없던 일이지만 예, 돌발 사태네요. 아니 다스 실소유주를 우리가 찾다가 그게 네. 이동영의 근원을 찾는. 아니 이동영 씨 언론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동영 씨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죠. 혹시 그 이동영 씨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본인도 MB 조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안 받지 않을까. 지금 정청래 의원님 전화로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다급할 때 뭐 불리할 때 전화 오거든요. 심부름. 예.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 안 받는 거예요. 오, 네, 의원님. 이 작가 친절한데? 지금 우리 생방송 녹음 중에 네. 이동영이 다스에서도 밀려났는데 정치 알바에서도 완전 히 밀려났다. 예. 그래서 호적을 파버리자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이미지 파일도 바꿨어요. 지금 뭐 녹음 중입니까? 네.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녹음이니까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무료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와 역순으로 우리 남배우 남태우 씨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남태우 배우라고 불러주시면 남태우 배우. 네, 그렇습니다. 네, 남태우 배우님 이렇게. 여배우는 아니지. 네. 남배우지. 오늘 네, 시작이, 남자 사람 배우. 시작부터 약간 네. 네. 하여튼 뭐 실검에 많이 떴더라고요. 저번 주에 한 3, 4일간 네. 네. 지속적으로 네이버 다음 네. 모두 1위를 계속 했습니다. 왜요? 처음이죠. 예전에도 하긴 했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 액팅까지 포함해서 네. 성추행 남배우 이렇게 된 적 없습니다. 아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영문인지 오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추행 남배우에서 저를 떠올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시니까. 예. 그래서 남시니까 남배우다. 또 제가 닉네임을 남배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으로 가늠한 자들 네. 이 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추행 남배우에 보면은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제일 먼저 남태우가 뜹니다. 두 번째로 수다맨 남배우가 뜹니다. 그만큼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색까지 행한 자들, 첫 닭이 울기 전에 저를 배신한 자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두 가지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죠? 조덕재 씨라고 이분이 아니, 오늘 이제 뭘 또. 밝혔습니다. 본인이 네. 그래요? 억울하다고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얘기를 근데 왜 했고요. 그분이 남배우예요? 남자 배우니까. 아 남자 배우. 네. 네. 여우계 씨는 여배우입니다. 그렇죠. 뭐 여진구 씨도 여배우입니다. 그건 또 반대인데 그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마이 올드 프렌드라고 웹 드라마가 있는데 네이버나 이쪽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설현이 있었던 AOA 걸그룹의 유나 씨 성추행 역할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실제로. 유나요? 예, 소녀시대? 소녀시대 유나 말고 AOA의 유나 있습니다. 유나. 그래요. 네. 그래서 성추행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또 사람들이 헷갈리게 또 우리 감독이 네. 대본과 다르게 지나치게 심하게 했다라고 증언을 해주겠다는 이런 염장을 지르는 바람에 더욱더 헷갈리게 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다르기도 한데 최근에 제가 야구 드라마 나오는 게 이제 드라마 스페셜이라고 곧 있는데 네네. 이 조 배우가 또 그전에 거기 출연도 했어요. 그래서 마구 섞이면서 네.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혹시 조덕재 씨가 그 막대 먹은 영애 씨. 네, 그렇죠. 그분이죠. 예, 그분이죠. 20년 저 차. 좋아하는데. 네. 네. 하여튼 그 남태우 배우님 앞으로 조심하시죠. 1심에는 무죄인데 2심에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나가지고 네. 본인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여배우 네. 쪽하고 이쪽은 지금 재판부 결과 2심은 유죄니까 네. 아마 공방이 계속될 거라고 대법원으로 봅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좀 그거를 바꾸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계속 네.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전에 손혜원 의원님은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2부에서 이제 그 출연하시고요. 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왜 또 판도라입니까? 판이 이번에 세게 돌았다던데. 이번에 판이 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얼마나 잘 돌았습니까? 하여튼 마의 3.5를 3.5를 시청률 3.5%를 넘어서 넘었습니까? 3.8. 3.8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시청률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처음에 종편들 우리 나왔을 때 1%가 또 꿈이 마의백이었죠. 그렇죠. 1%면은 대박이라고 했던 제가 벌써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것이 주진우 네. 덕분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판도라 시청률이 이번에 3.8%인데 그 전에는 가장 높은 게 어느 정도였어요? 3.15. 제일 높은 게. 네. 와, 그러면 정말 뭔가 영향이 있긴 있었네요 이번 주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내용도 많이 좀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네. 판도라 그러니까 내용. 이게 이제 주목돼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닷은 누구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데 성추행 남배우 이게 덮는 바람에 한 며칠 본의 아니게 조금 어렵게 했는데 네. 판도라가 38선을 넘었다고 하니까 네. 계속 북진하시면 크게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또 이건 또 반공스러운 또 말씀? 3.8이라고 하길래 그래요? 네,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 참 주진우인이었잖아요 저번 주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참 판도라인으로. 네.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지난주에 네. 사실 그 정규로 이제 처음 나오셨잖아요. 예. 정규직으로. 정규직 알바에서. 네. 네. 정치 알바지만 정치 알바의 정규직 뭐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조신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좀 안타까운. 조신이요? 예. 저 스스로도 현지 그 구장 적응차 굉장히 네. 조신하게 발언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나의 이런 충정을 이해할 것이다 했는데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네. 하던 대로 해. 하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회장 인사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 창립 이래 안전하고 안락한 자동차 시트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온 다스는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과 도약을 하여 자동차 시트 및 시트 작동 부품에서 세계 1등 제품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한국 자동차 시트 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식회사 다스 회장 이상은. 이상은 씨가 누구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친정이죠. 네, 입니다. 네. 다스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온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댓글을 점령했습니다. 네. 네. 1, 2, 3번 댓글이 다 이거예요. 네, 다 이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스에 대해서 이런 회사가 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주진우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일 때 정주영 명예회장의 권윤지, 배련지 그때 이제 1987년에 창업된 회사인데 눈부신 발전을 한 거죠.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시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세영 회장하고도 친했는데 네. 그때 회사를 위해서 공헌했으니까 넌 뭐 할래? 회사 하나 줄게라고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그런 쪽에서는 또 비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노력 안 해도 수익이 보장되는 시트 회사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진우 기자가 제가 여기 녹음하러 오는데 라디오 들었거든요. 네.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제 안원구 전 청장이나 주진우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도곡동 땅을 네. 263억에 네. 팔았고 세금을 제하고 190억을 다스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도곡동 땅 주인이 결국은 다스 주인이고 네. 다스에서 또 190억을 BBK 고스란히 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 다스 땅 주인, BBK 주인, 옵셔널 벤처스, LK뱅크 이게 실소유자가 한 명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나왔죠. 원래 건설 회사들은 건설 회사의 돈으로 임원들의 이름 명의로 땅을 사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뭔가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MB가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나왔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가 실소유자가 지금 회장으로 돼 있는 게 이상은 그리고 실제로 3명이 주주였었죠. 김재정,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세상을 네. 떠났죠. 네. 그리고 이상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창 김아무개 이렇게 3명이 돼 있었는데 2명이 어느 누구도 51%를 넘지 못하고 네. 있죠. 이렇게 지분 구성을 해놨던 회사입니다. 다스가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질문 폭풍 공세가 이제 일어난 이유는 140억의 행방이었죠. 김경준 씨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140억이 묶여 있었는데 그 140억이 실제로 김재수 LA 총영사라든가 청와대 민정 등이 움직여서 다스로 다시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 묶였던 걸 풀어서 다스로 다시 보내졌던 그것이 이제 주진우 기자의 특종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그리고 끝내는 그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네. 캐피탈 옵셔널인지 뭐 그런 네. 이름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140억을 다스로 뺏어가 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이 받을 걸 못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리고 수사가 지금 배당이 된 걸로 그래서 조만간
다스 140억. 뭐 그 전에 50억은 또 김경준이 보내줬으니까 다스로. 네. 본인들은 원금을 투자했다면 그걸 다 그 손에 한 푼 없이 다 받은 거죠. 그리고 고스란히 주가 조작 피해자들만 지금 이제 피해를 입어서 이것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거든요. 실제로 이 다스 관련해서 남배우님께서는 네. 이 다스의 실소유자를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좀 있는데 그럼 제가 먼저 좀 말씀해 네. 드릴까요? 생각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속세를 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는데 네.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고 결국 이게 주식이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다스 상속세 관련된 논의를 한다. 사실